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선발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대회 본선은 어느 선수들에게나 꿈의 무대죠. 하지만 이번 선발전은 평소보다 더 많은 판을 승리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적게 이겨도 이제 5판 연속 이겨야 네. 되는데 5연승 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랭킹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일격을 맞을지 모르죠. 3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진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예선은 각자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네, 우승은 3억 원, 네, 준우승 1억 원. 매우 큰 시합입니다. 네. 자,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한국 쟁쟁한 선수들 이미 시드 확보를 했는데요. 랭킹대로 차례대로 받았고 김지석 감독인 원성진 선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작년 대회 성적이 또 워낙 좋아서 네. 최대 시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가 보면 커제 선수보다는 오히려 양딩신 선수가 한국 선수들이 가장 좀 경계하는 선수고요. 네. 뭐 일본, 대만 선수도 각 자국의 성적낸 선수들이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은 자리는 자국에서 선발을 각각 합니다. 한국은 7명, 중국 6명, 일본, 대만은 완료가 됐고요. 자, 과연 중국 6명도 어떤 선수들로 채워질지 기대도 되면서 좀 떨리는데요. 네. 근데 예선전이 한국과 중국은 네.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도 좀 생각지 않은 이변이 많이 나오는데 예. 중국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본선 주인공들은 네. 어느 선수 될지 궁금하네요. 자, 이변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선 D조 2회전을 보내드립니다. 박건호 선수 대 강승민 선수의 대결. 랭킹이 꽤 높은 선수들입니다. 네, D조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강승민, 박건우 선수. 네. 또 안성준 선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됐죠. 예. 네, 안성준 선수 랭킹이 제일 높긴 합니다. 네, 본선을 노리고 있고요. 오늘 16판 중에 남녀 대결은 7판이 되겠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 대 박건호 선수의 대결 한 판 뒀었네요. 2년 전인데요. 그때 박건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는 랭킹 25위, 또 2013년에 입단한 이후부터 네. 성적을 꾸준하게 내는 선수이고요. 박건호 선수는 이제 2018년도 미래별 준우승 이후에 네. 이제 신예계사 티는 이제 벗어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다 성적 아직까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랭킹이 35위 비슷한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승민 선수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박건호 선수는 14승 1패까지 갔다가 최근 3연패 중입니다. 네. 일단 14승 1패 작년까지 아주 좋았다가 네. 최근에 역시 시합이 많이 펼쳐지지 않고 있죠. 네.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근데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네. 실점 감각을 좀 유지하는 쪽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와 강승민 선수 성적이 평소 괜찮기 때문에 누가 본선에 올라가도 이상할 것들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주게 될까요? 선발전 D조 2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 D조 2회전입니다. 자, 이제 2회전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네. 네, 일단 박건호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네. 강승민 선수가 이제 100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100도를 쥐었을 텐데 박건호 네. 선수가 도를 맞추면서 흙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무튼 흙과 백이 예전에는 무조건 흙이 더 선호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10년을 놓고 보면 이제 백 쪽으로 계속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흙을 잡는 걸 좀 꺼려하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흙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판을 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판을 짜더라도 AI로 인해서 해법이 웬만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흙이 승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흙으로 지었을 때 가져간 장점이 있죠. 어쨌든 한 50수까지는 흙으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네, 뭔가 박건우 선수가 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박건우 선수도 굉장히 적극적인 네. 성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는 3-3입니다. 네. 이 3-3이 참 재밌어요. 3-3 두는 이유는 뭐 지금은 이 상대가 이 3-3에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두는 거죠. 요즘에 뭐 너도 나도 다 화점에 3-3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고자 3-3을 이제 반대로 두는데, 네. 근데 희한하게 그렇다고 3-3에 두는 게 그러면 승률이 높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짜고짜 3-3에 2선에 지금 두 번째 수 두었죠? 네, 그게 생각보다 승률은 높지 않습니다. 실리지향적이기 때문에 네. 조화롭다라고 하기엔 어렵겠죠. 이제 바둑에서 초반, 중반, 종반이 있는데 네. 우리 바둑 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그 중에서 초반을 좀 눈여겨 많이 보세요. 자,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프로만의 이 필살기, 뭔가 비법이 있지 비기가 않냐. 네. 근데 중반, 종반은 봐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따라하기가 따라하기도 어렵긴 하죠. 어렵고. 네. 근데 초반은 뭔가 따라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필살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많이들 이제 초반에 눈여겨 보시는데 뭐 함정수가 아닌 한 필살기가 초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률이 높은 포석과 승률이 낮은 포석이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백이 3-3에 두는 요 포석은 네, 실은 승률이 높은 포석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백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나갈 것인가 이제 묻는 건데요. 이제 위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또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통은 상대가 지금 흑돌이 먼저 위쪽으로 하나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상대가 두는데 졸졸졸 쫓아다니면 이거 뭐 항상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뒤를 미는 행마가 별로 좋지 않죠. 상대가 네. 선택한 쪽에 반대로 가는 게 나의 길을 가는 게 원리에 맞죠. 반대로 간다면 미는 수와 나를 자가 있겠는데요. 네. 미는 것은 상대가 또 먼저 한 발 나가니까 네. 지금은 이제 날일자로 가게 되는데 이 날일자가 2선이지 않습니까? 백이 예. 두면은. 근데 우리가 2선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선이 1선, 2선이어서 이제 패망선이라고 하죠. 승률이 굉장히 낮은 선이어서 네, 그래서 여기 3-3을 잘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비법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비법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두면 승률이 낮다. 이거는 그래도 기억해 놓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시죠. 비법은 없다.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렇죠. 엄마의 비법은 결국 네, 스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또 포석 프로들의 수법도 있지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는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백은 밀자, 흑은 준비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모양은 이제 다음 수는 명확하죠. 일단 호구 자리 두고 네. 나와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흑은 지키고 이런 식이 되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비법을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요 실리보다는 이 세력적인 포석을 펼치시는 게 승률이 높아요. 근데 프로들은 좀 다르겠죠. 프로들은 이 타겟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선실리, 후타겟가 승률이 높고 네.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제 타겟 실력은 대체로 다들 떨어지는데 공격을 다들 좋아하시고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판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반대로 뒀네요. 자, 여기서 일단 흑이 여기를 막으면 백은 손을 빼고 빈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쪽에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로도 둘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낫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 두는 게 훨씬 낫죠. 또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둬야지만 이 모양이 펼쳐지죠. 따라서 흑은 이제 원래 정석은 막는 게 기본적으로 낫지만 이쪽을 흑이 막으면 선수권이 백에게 넘어가니까 원래 박건우 선수가 흑을 잡을 때 이유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해보고 싶어서 흙을 잡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막는 수는 두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자, 요즘에는 화점이 더 어렵고 소목은 상대적으로 쉽죠. 예전엔 반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둑 배우면 이제 특히 젖바둑부터 배우니까 화점에서 매번 두는 정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정석만 이제 처음 배우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화점이 더 어려워졌고요. 어려우면은 소목을 두라고 얘기 많이 하죠. 걸치면 이제 그냥 굳히고 벌리면 또 벌리고 이렇게 편하게 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또 소목을 뒀습니다. 지금 강승민 선수가 화점을 두지 않았죠. 소목을 네. 뒀죠. 네, 봐도 이게 일종의 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처음에 여기 둔 게 높게 두면 3, 3은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강승민 선수는 오늘의 컨셉은 네, 일단 선실리 네. 후타게 먼저 집을 챙겨놓고 네, 흙의 모양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고 그냥 예고를 해놓고 있고요. 뭐 지금 상대가 워낙 백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박건우 선수는 일단 돌이 높게 형성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럼 강승민 선수도 따라서 귀를 둔 것처럼 같이 또 네. 따라서 굳힘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제 네. 흉내 바둑이 되는데요. 이 네. 귀가 4개, 변이 4개다 보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이 중앙의 가치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 바둑이 되면은 흙이 좋다는 겁니다. 중앙의 가치가 커지는군요.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창호 구단도 지금 LG배 예선을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2회전에서 이제 김지명 3단을 꺾고 올라갔는데 네. 그 바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둔 바둑인데요. 그때 김지명 선수가 이제 100이고 예. 이창호 구단이 흑이었어요. 거의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아, 근데 김지명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창호 구단이 공격이 상대를 좀 싫어한다 이런 부분을 파고들고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창호는 여기를 둬서 여기 들어갔는데 네. 네 이창호 구단이 대마사 잡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지금 3회전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모양 바둑이 된 다음에 그 모양을 쳐들어간다. 말로는 아주 쉬운데 성공률이 낮아요. 너무 키워줬을 때는 네. 상대도 화내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체로 네. 굳힘보다는 이제 갈라친다든지 이쪽을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둔다든지 모양을 쪼개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창호 구단 많은 분들이 바둑을 이제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돼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지만 이창호 구단이 대마 잡는 건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인데 이번 LG배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창호 구단 대마 잡는 거 보고 야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니까 내가 로또를 사러 가야겠다 복권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분명히 그냥 네. 좋게 좋게 집으로 가자라고 기회를 네. 많이 줬을 것 같은데 하도 버티니까 잡으러 갔겠죠. 근데 이제 그 바둑에서는 네. 버틴 게 아니라 너무 김지명 선수가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된 포석 자체가 예. 너무 노골적인 실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데 푹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갇힌 모양에서는 아무리 평화주의자인 이창호 구단마저도 네. 이게 살면 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못 살아서 잡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의 작전은 굳히는 작전이 있고 갈라친 작전이 있는데 대체로 네, 굳히는 작전은 백의 승률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지없이 여기 뒀죠. 네, 갈라치는 걸 무조건 뒀는데 요즘에는 조금 걸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 본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갈라치기 보기 힘들고 네. 네, 이렇게 변으로 벌리는 흔히 뭐 중국식이라든지 고바야시류 이런 식으로 벌리는 형이 많이 안 나오죠. 네. 네. 자, 이제 백의
고민은 이쪽을 깨면은 어쨌든 여기를 막히면 이쪽의 모양이 더 허용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흑의 공격, 네. 백의 타개로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공격 당하고 좋아할 싸움은 없거든요. 처음에. 네. 네. 약간 반반 섞었죠. 이거는 아, 네, 이쪽을 네. 굳히고 여기를 두고 이런 데 두면은 이쪽이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닌 거군요. 이쪽 깨러 네. 가겠다. 어차피 흑이 백이 여기를 두면은 여기는 흑의 모양이고요. 여기를 깨면은 반대 이쪽을 막혀서 모양 허용하니까 어차피 하나는 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하나는 어느 쪽을 가져갈 건지를 흑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쳤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한 5급, 7급 분들은 손을 빼시는 경우가 많죠. 희한하게. 7급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손을 빼는 경우가 많고. 왜 그러냐면 요즘 어떤 프로 바둑에서 심리일까요? 네. 요즘에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프로 흉내 내신다고. 근데 그건 비법은 아니에요, 실은. 네. 근데 이제 5급, 3급 분들은 대부분 협공을 하죠. 네. 그러다가 1급, 3급 분들은 다시 이제 굳힘을 두고요. 원래 7급 이하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이런 데 뒀으면 한 군데밖에 안 보이니까 네, 이런 데 막아서 여기 집질 생각밖에 없죠. 근데 5급 분들은 또 상대가 둔 거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상대 돌을 어떻게든 잡아먹을까 구궁리밖에 안 하죠. 그냥 3급, 1급쯤 되면 돌이 또 생각처럼 안 잡힌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네, 굳히고 이제 선수 잡고 이렇게 편하게 두는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점점 정직하게 두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요즘 프로 구단들이 네. 우리 9급들이 손 빼듯이 이 빼는 것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만 9급이 손 빼는 것과 구단이 손 빼는 거는 의미가 예.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추천하는 것이 네. 많은 종류를 아는 것보다는 네. 한두 개의 정석을 제대로 그 후의 변화까지 아는 것이 더 네.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9급들은 두는 건 9급인데 폼은 또 9단이에요. 요즘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과 이제 바둑을 이제 그 안 두던 바둑을 이제 가르치거나 두는 네. 경우가 있는데 다들 자세는 프로 구단이에요. 근데 둘 때는 두는 아, 수는 네. 네. 아, 그래도 자세만 좋은 것이라도 어디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두는 걸 보고는 네. 자, 굳혔습니다. 날일자 굳힘이 아니라 한 칸을 두었다는 것은 어떤 우변 쪽으로 의미냐면은 가겠다는 네. 건가요? 요즘엔 대부분 낮게 네. 두죠. 낮게 두는데 이 어깨지품 때문에 이 세력으로 발전이 좀 덜 돼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높은 굳힘은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 굉장히 수비에 취약하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오는 삭감수가 없으니까 일로 와야 돼요. 이제 공격적으로 주겠다. 오늘 박건우 선수는 보시면은 돌이 하나같이 다 사선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러네요. 사선. 네.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이 포석을 짰고 반면에 강승민 선수는 사선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수비적인 지금 포석형을 짰어요. 이제 포진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이 바둑은 박건우의 공격, 네, 강승민의 수비, 타겟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와 대만은 예선전을 끝냈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일단 시드 3명, 네. 그리고 이제 선발전 2명인데 이게 오니시 유에란 선수가 선발전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유에란 선수가 원래 한국에서 프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단은 물론 이제 자국에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생 때 바둑 공부를 했죠. 그래서 유에 선수가 한국어도 잘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6살에 일본의 최연소 신인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발전도 통과를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게 되는데, 유해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됐을지. 초등학생 때까지는 한국에서 거의 랭킹 3 안에 들었어요. 초등학교 랭킹 안에. 네. 굉장히 천재형 기세여서 이 관심이 가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주목을 네. 많이 받고 있겠군요. 네, 신왕전 우승을 했던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제 쉬 하오홍 선수가 네. 또 선발전을 통과했는데, 이 친구는 또 작년 대회도 역시 통과를 했어요. 네. 2년 연속 자구 랭킹전을 통과할 정도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세고 일본, 대만은 좀 그래도 좀 약간 처지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신예들 성적 내는 거나 바둑 두는 거 보면은 이 대만, 일본의 신예들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옛날에는 중국과 대만과 일본에 좀 잘 못 들어본 선수들과 대결을 하면은, 네. 그래도 뭐 오늘 좀 편하게 가나 이런 생각으로 좀 편하게 뒀는데, 가볍게 봤군요. 요즘에는 네. 저희 한국의 후배들도 잘 잡혀요. 역시 그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예, 대만과 일본의 신예들도 역시 같은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니까 네. 기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0 LG 기왕전이 어느 선수들이 예선을 통과할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대만과 일본의 신예들도 좀 만만치 않더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진정한 이제 바둑 삼국지가 네.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상 8강 정도만 되면 한국과 네. 중국으로 채워졌었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도 네. 있겠군요. 아무래도 너무 한중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네. 대만이 됐던 일본이 됐던 뭐 다른 나라가 됐던 좀 스타가 좀 나와야 되죠. 아무래도. 새로운 얼굴이 네.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제 생각에 일본의 네. 그 이번에 오니시 유에란 선수가 어쨌든 자국 선발전을 통과할 정도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초등학생 때 랭킹 탑3 안에 들었던 친구라 제일 관심이 가요. 일본 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항상 보았던 이야마 유타 네.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는 점일 텐데요. 근데 아무튼 좀 일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지금 8,500명인데 더 사실은 더 낫지 않겠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상급 선수들은 몸을 좀 사리게 되죠. 또 자국 네. 일정도 워낙 많을 테고요. 네, 하지만 신예 10대, 20대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단 기회 아닙니까? 이제 예. 정상급들이 몸을 살릴 때가 이 후배들은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대시를 해서 이번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강승민 선수가 하염없이 장고에 빠지는데, 이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날일자를 한 칸을 두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뭐냐 여기 두시면 아주 편한 거죠. 편한 건데, 지금 흑은 어쨌든 손을 빼고 상대가 여기로 오면은 공격적으로 둔다. 이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차피 공격 당할 거 그냥 빨리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있죠. 여기 두던 뭐 여기 두던 여기 빨리 두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무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두는 방법이 있고, 자, 어느 쪽인지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쪽을 벌리던지 뭐 이렇게 두셔라 그냥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들의 바둑은 평범하게 두지 않습니다. 뭔가 빠르게 변화를 구하는 입장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도 여기 대신 빨리 와라 이제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변은 보기에 없는 건가요? 하변은 아직은 조금 기회가, 왜냐면 흙이 여길 막으면 이제 그때 들어와도 어쨌든 깰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쪽은 흙이 한번 자리 잡으면, 예, 워낙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지는군요. 그러니까 급한 거는 네. 이쪽이 더 백의 입장에서는 급하다 이거죠. 근데 다만 좀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길 둘 거라면은 여기 둘 때는 내가 여기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여기 두면은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이게 바둑에서 승률이 굉장히 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때 두겠다 이걸 하나 딱 정해놓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둑이 약한 돌이 계속 생기게 돼서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초반에 뭔가 필살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잘 배워서 내가 이 호적수들에게 뭔가 써먹어서 뭔가 한탕 해야 된다. 네. 이 생각으로 두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호적수도 같이 보고 있어요. 실은 이 방송을.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 바둑TV 방송에서 호적수를 이기기 위해서 비법을 얻는다. 아, 그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역시 이쪽을 뒀죠. 근데 네. 예를 들어 한 줄 아래쪽으로 네. 갈라쳤다면 두 칸 벌림이 가능했을 텐데요. 네. 이번에 하지만 이쪽으로 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두는 건 뭐냐면 여기로 네. 오게 해서 결국 여기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좁지 않을까요? 네. 좁은데 이거보단 낫다 이거죠. 음. 네. 우리가 뭐 아무리 좁아도 네, 또 방 두 칸짜리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한 칸보다는. 지금 가고 네. 싶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좁은 벌림을 선택했습니다. 예, 백이 이쪽을 뒀으니까 흑도 여기 두게 되면은 이쪽 올 때 여기에 대한 약점이 아주 노출되죠. 그래서 흑도 보통은 손을 빼고 이제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안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도 이제 그 자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쪼개고 다시 이제 여기 위치 손바뀜이 되는 건데요. 네. 박건우 선수는 어떤 생각으로 둘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건 대신에 이제 집을 챙기는 이득도 있지만 귀구침이 이제 허약해지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오늘 초반부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흑의 공격과 백의 타개인데요. 네, 오늘 국내 선발전 D조 2회전 강승민 대 박건호의 대결입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 D조입니다. 2회전 G조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조인 D조 2회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뒀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백이 이쪽에 오는 것은 이제 좀 좁지만 여기 왔을 때 항상 흑이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을 지키면 3-3이 비고 이쪽이 지켜지면은 여기가 비고 그래서 흑이 수비가 좀 허약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한 칸 굳힘 대신에 나래자를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세돌식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손을 뺍니다. 여기를 두죠. 또 손을 빼요. 여기 하나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림돌을 써서 상대가 3번, 4번 둘 사이에 나는 다른 데 3번 두는 게 이게 이세돌 구단식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수를 둘 수도 있으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문제는 아니고요.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행마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를 꼭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여기 딱 막히고 여기다 이렇게 두 점을 얻어 맞는 형태로 두시는데 이거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 집이 나도 사는 궁도가 아닙니다. 흑을 더 단단하게 해줘서 이건 악수고 보통 이제 하나 비워놓고 두는 겁니다. 벌릴 자리가 있으니까 굳이 중앙으로 먼저 안 나가도 되겠죠? 일단은 뭐 중앙 나가면 춥죠.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안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사는 게 낫죠. 네. 보통 이제 변에서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많은 분들이 2선으로 돌이 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고수들은 이제 중앙으로 돌이 가죠. 네, 일단 변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은 다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사석 작전을 쓰느냐, 아니면 이거를 움직여서 반대 역습을 가느냐, 네. 뭐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올 때는 대부분은 따라갑니다. 대부분은. 이걸 버린다면은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판의 바둑을 통해서 특히 초반은 자기가 빨리 두진 않습니다만 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성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예요. 네, 중후반 넘어가면 아무래도 조건들이 딱딱 떨어져 있어서 이제 자기가 두고 싶은 데 두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초반은 이거를 버린다고 해도 한 판, 살리러 간다고 해도 한 판, 자유롭게 둘 수가 있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니까요. 네. 근데 바둑의 매력이 일단 네. 초반은 이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편하게 네.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이 바둑을 통해서 이게 편하게 둘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이 바둑을 두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아마추어 분들도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네. 네, 박지성 선수의 그 얘기가 자기는 바둑이 아니었으면 이런 대선수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솔깃한 얘기냐 네. 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원래 무명 중에 무명이었다고 하죠. 고등학생 때까지는 너무 키도 작고 미러타의 특징이 없어서 다들 축구 선수로는 얘는 대상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이제 명지대 선수로 겨우 뽑혀 들어갔는데, 그 명지대의 감독님이 김희태란 분인데, 이분이 바둑이 이제 고수래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올림픽 팀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또 바둑의 고수예요. 두 분이 쉬는 날에 우연히 바둑을 두다가, 네. 이게 김희태 감독이 박지성 같은 요런 애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러 올래 이랬다는 겁니다. 네. 바둑을 두시다가 허정무 감독이 바둑 두다가 얼떨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속을 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왕 보는 거 올림픽 대표팀과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명지대와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 시합에서 박지성 선수가 펄펄 나른 거예요. 눈에 띄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대표로 이제 픽업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가 바둑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초반은 내가 편하게 두고 싶은 데로 두는 게 있고, 또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은 또 친구분들과 두실 때 바둑 두면서 조용히 두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일 얘기도 하셨다가 네. 뭐 이런 등등 하다가 그 과정에서 또 이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너무 안 둬서. 박건호 선수는 기다리다 지쳐 네. 잠시 자리를 떴어요. 네, 저희도 기다리다 지쳐서. 네. 이렇게 초반에 생각이 많으면 물론 네.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낭비를 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초반에 이런 예. 고민은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일종의 좀 철학 쪽에 가까운 거죠. 네. 네. 철학이 필요하지만 또 실생활에 바로바로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백의 고민은 이거를 버림돌로 쓸까? 아니면 다가가서 그냥 뭔가 바로 좀 붙어버릴까? 네. 이건데, 글쎄요. 고민하다가 여기 둘 것 같은데요. 결국 처음 가려고 했던 곳 네.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거 아니고선 여기 둘 이유가 별로 없죠. 처음부터. 네. 지금 한 15수 만에 거의 제한 시간의 반을 네. 소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A조부터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후로 2월 언저리부터는 시합이 싹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공식 시합, 모든 공식 시합이 거의 한 50회 정도 대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탁탁 나가는데,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면은, 뭔가 이것도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몸을 좀 풀어야 되죠. 네. 근데 결국은 또 잘 타시잖아요. 근데 바둑도 너무 오랜만에 두면은 이게 좀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선수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착점이 오늘 이 시합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합들이 좀 초반에 그냥 천천히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중계되었던 오유진 선수와 송혜령 선수도 네, 처음에 두 선수들이 엄청난 장구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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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승민 선수 네. 본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LG배는 단 한 번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3년 네. 전 22회 때였는데요. 본선 올라가자마자 32강에서 네. 천야오에게 막혔고요. 네. 일단 세계대회 네. 본선은 제가 보면 국내 대회 본선 10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 네. 기분도 그렇고 가치가 좋고요. 아, 손을 뺐습니다. 아, 게다가 낮게 갔습니다. 네. 계속 3선을 고수하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오늘 강승민 선수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네요. 돌이 어떻게 하나도 사선에 없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알파고는 다 높게 도라는 얘기거든요. 알파고는 다 높게 돌아 이 얘기인데 3선에 이렇게 두는 것들은 승률이 떨어지니까 두지 말아라. 이 알파고의 조언인데 지금 강승민 선수 뭔가 남들이 다 오케이 할 때 노인가요? 네, 본인 혼자 노르려는 이 아웃사이더의 느낌을 주네요. 네, 한참을 생각해서 힘겹게 착수했는데 박건호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네. 응수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3선만 이렇게 계속 두는 거 네. 이거는 쉽게 하면 조금 심하게 하면은 이미 이게 정말 옛날 이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조치훈 구단 때 나오는 그런 작전입니다. 근데 조치훈 구단마저도 이렇게 두면은 요즘에 성적이 나빠요. 네.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두지 않는데 그걸 모를 리 없는 강승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3선만 두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워낙 보기 힘든 포석이어서 그런지 네. 좀 신비롭고요. 네. 독특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예. 저희가 인공지능 4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저희가 초반에 바둑을 둘 때는 100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은 100이 유리하다 그래요. 거꾸로. 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7집 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지금 보시면 네. 다 조금이나마 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5대5 딱 한가운데에서 네. 미니고는 확실하게 그래도 흙이 좀 낮다라고 하고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이제 안경을 이제 벗고서 자세히 봐야 되긴 하는데 수치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바둑 처음 시작할 때 52대 48 정도로 100이 유리하다 나오는데 지금 거꾸로 흙이 52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100이 쓰는 이 3선 전략은 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 당장 이게 해가 되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승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들 좀 피하지 않습니까? 이 반면에 이제 박건우 선수의 이 4선 두는 전략은 요즘에 뭐 표준 모델인 거죠.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3선을 가는 포석은 박건우 선수는 연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네. 요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 협공하면 대부분 한 칸을 띄어나오세요. 근데 이거는 흙은 그냥 말 그대로 한 칸만 띄는 거고, 되게 집이 생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잘 안 두게 되고요. 이 정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가장 쉬운 정석은 마늘모예요. 가장 쉬운 정석이 이겁니다. 그냥 흙은 이제 안에서 살고 바깥으로 나오고 이 가장 어렵지 않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추천드리는데 프로들은 대신에 이걸 쓰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씌어가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흙이 좋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고민하는 이유는 거의 나와 끊겠죠 지금. 안 그래도 네. 백이 낮게 깔려 있는데 밀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네. 돌이 있으니까 이 싸움이 될 때 백이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강승민 선수는 유독 낮게 둔 이유가 여기 씌우면은 끄는 싸움을 무조건 하겠다 이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게 그냥 한 칸 뛰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칸 뛰어 나갔더니 매번 고생만 하더라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밑으로 또 파고들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뭐 살긴 삽니다만 일단 이렇게 막히면은 좋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을 하느냐, 네.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안전하게 두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선택이 되겠네요. 조금 어렵게 둔다면은 이쪽 선택이 흙이 어렵죠. 네. 끊길 것도 좀 불안하고 이렇게는 쉽게 둘 수는 있는데 좀 느슨하다는 인상 때문에 프로들은 잘 안 둬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이제 상대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칸 높은 협공은 최근에 프로들은 거의 안 나오죠. 프로들 바둑에서는 협공이 많이 안 나와요. 자, 오늘 강승민 선수가 지금 뭔가 반항적인 막내 아들, 네.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네. 컨셉으로 큰형이 이렇게 두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알파고 형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네. 포석도 그렇고요. 네. 정석 선택도 복고 느낌이 납니다. 첫 수부터 네. 3-3에 뒀으니까. 네. 뭘 가져온 것 같군요. 강승민 선수가 이제 네. 이제 뭐 올해 간식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간식 같지는 않고 아침을 아무래도 못 먹고 오지 않았을까.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프로 바둑이 10시에 두어지는 경우가 글쎄 1년에 몇 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잠이 없는 네. 편이 아니죠. 대부분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 KB 바둑 리그라든지 대부분의 시합이 빠르면 오후 2시, 대부분 저녁 때 두잖아요. 네. 그럼 프로 선수들도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 본인의 어떤 생체 리듬을 약간 야행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전 10시 대국은 이제 아침형 인간들이 이제 하는 건데 프로 기사들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좀 드물죠. 저도 네. 사실 10시면 저한테는 새벽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침을 챙겨 먹기가 아무래도 또 총각들이라 네.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포석이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두뇌 회전이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이 바둑 문화도 네.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바둑 아무리 뭐 못 먹고 와도 바둑 두는데 먹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깨지고 보는 건데 네. 이제 문화도 많이 좀 바뀌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박건호 선수보다는 강승민 선수가 선배니까 좀 더 네. 편하긴 하겠죠. 뭐 그런 부분보다는 요즘 네.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세계 대회에서 혹은 이제 또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심 휴식이나 휴식을 저희가 다 없애버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국장에 간식거리를 비치를 해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육 중에 이게 간단하게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걸 먹는 거에 대해서 문화가 아주 옛날처럼 이렇게 뭐 엄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수들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먹고 자리로 돌아오는 네. 선수도 있고 또 네. 바리바리 챙겨서 가져오는 선수들도 있고요. 바둑 다 끝난 다음에 챙겨 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우리도 뭐 뷔페 가면 항상 네. 그 어른 할머니들 꼭 챙겨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꼭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박건우 선수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시간을 씁니다. 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고민이냐면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싸움에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누구 돌이 많냐, 첫 번째. 근데 여기는 뭐 분명 백의 돌이 많고요.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은 이 요충지에 딱 가 있으니까 보통 이게 없는 경우는 흑이 유리한데 예,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아무래도 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통 기본형이 이렇게 되는데 백이 공격을 가게 되면은 네, 이쪽에 돌이 딱 막혀 있으니까 흑이가 나가는 게 깝깝하죠. 네. 이 싸움은 이제 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끊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쪽에 백돌이 있는 경우에 예, 붙여서 이제 좀 변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백이 잡아주진 않겠고요. 네. 네. 여기서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또 이제 흑을 붙잡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쪽에 끊기면은 여기서는 흑이 이제 주도권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는 어쨌든 여기 씌우게 되면은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여기서 이제 공격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박건우 선수가 항상 처음에 준비한 게 뭡니까? 다 높게 둬서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전투를 걸어버리면은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죠. 네, 바둑이 형세가 나쁘다는 걸 떠나서 주도권을 넘겨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싫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얻으면은 또 뭘 하나 뺏겨요, 항상. 좋아하죠. 네. 근데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두 개 다 못 간다는 거를 누구나도 다 아니까. 네. 너무나도 아니까 어느 쪽이 나은지 이걸 고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 빼는 것은 자, 이렇게 같이 손을 빼는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돌과 이 돌은 사이가 이제 좀 좁잖아요. 그럼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백이 유리하죠. 오히려 우변 네. 흑은 중복의 느낌도 있군요. 그러니까 손을 빼면 결국 네. 튀어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면 역시 공격권은 백에게 넘어가니까 흑은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게 기풍의 차이인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은퇴하신 다음부터 이제 보통 사모님들과 같이 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내주는 게 이게 더 유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또 그게 무슨 소리냐? 네. 그래서 남자가 주도권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주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죠.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인가요? 네. 지금 보면은 결국 여기를 두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박근호 선수는, 네. 여기서 내가 쫓겨다니긴 싫다. 네, 그 얘기네요. 그렇다고 해도 여기 둡니까? 이거 예상 바뀐대요, 이거는. 흑마가 특이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기를 두면 이건 움직이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과 모양 바둑으로 나는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를 둘지는 예상 바뀌네요. 네, 왜냐 이쪽이 좀 열려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모양에서 이제 AI는 우리는 주도권 이런 감정에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박건호 선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움직이지 않은 거죠. 기세라고 본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은 무슨 소리냐? 네, 빨리 여기 돌아 이겁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은 빨리 현실적으로 빨리 살아라. 뭐 상대도 많은 데서 괜히 뭐 폼 잡아봤자 남는 건 네. 없다. 이런 쪽을 이제
조언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역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네, 지금까지 과거에 두어왔던 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뒀습니다. 흑은 계속 우변의 공격의 의사를 보이고 네.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마 강승민 선수도 이제 고민을 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흑이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국 심리라는 게 있는데 상대가 버린 거는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흥미를 뚝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상대가 여기를 안 뒀으니까 나도 그냥 손을 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 두는 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이거 나쁜 수는 아닙니다. 언제나 큰 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네. 네, 그냥 뭐 모양 바둑 두고 이게 타개로 승부를 거는 네, 그런 형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초반에 지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야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아까 보시면 이 돌이 두어지기 전에는 네. 5대 5에서 흑이 좀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다 100으로 조금 바뀌었죠. 네. 엘프고는 확실하게 바뀌었고 나머지도 일단 100 쪽으로 조금 점수를 네, 줬어요. 움직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북에 이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인공지능, 이 컴퓨터는 결국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약한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돌이 있으면 살려야 되고, 약한 곳이 있으면 예, 빨리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약하면 병원 빨리 가야 되듯이. 네. 굳이 그걸 우리가 생각지 않았다 그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둑에서 약한 돌이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대로 좀 두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4개 프로그램은 하나같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건데. 아, 흑이 지킨 곳을 먼저 파고들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강승민 선수도 아, 네. 오늘 두 선수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수로 종잡을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네. 그 뭐라 할까 역발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대가 하는 생각과 하는 예상을 역으로 좀 뒤집는 수들만 골라두네요. 이게 좁은 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 들어간 게 이 깨는 어떤 맥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좁은 데로 너무 빨리 두면은 넓은 데를 뺏겨서 좋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깰 때는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붙여서 이 형태는 이제 귀를 깰 땐 유리하죠. 네. 다만 이 깨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당장 살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수 타진 정도로만 끝이 날지. 네. 지금 이제 흙이 네. 그냥 받아주는 방법이 있고 좀 삭막하게 두면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응수차 타진일 수도 있는데 네. 박건우 선수도 이제 살려줄지 뭐 잡으러 갈지 뭐 그 부분을 좀 살짝 고민할 것 같습니다만. 근데 고민하고 결국은 막을 것 같아요. 네. 이도를 잡으러 가는 거는 네. 굉장히 부담입니다. 자, 이제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20수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돌통에 손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지금 이제 밑에 보면은 박근호 선수가 돌을 하나 또 갖고 뺐어요. 왔군요. 네. 그 일단 절반쯤은 내가 어디 두려고 하는 건데 아직 뭔가 확정을 못 지은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남자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자 선수들은 유독 또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또 심리가 또 있습니까? 그 갈팡질팡하는 심리인가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인가요? 아, 막았습니다. 자, 네.
두 선수 오늘 장고의 장고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D조의 2회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 대 박건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진행 속도는 거의 3시간 바둑인데요. 네. 일단 실전 감각이 떨어진 게 첫 번째 이유. 이건 워낙 요즘 시험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두 선수가 서로 성향이 네. 굉장히 반발 심리가 굉장히 강하네요. 상대가 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절대 따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지금 백이 들어간 것은 일단 상대 응수차지의 성격이 있는데 가운데로 막질 않고 이쪽으로 막았어요. 네, 이쪽은 뭔가 백이 살 때 좀 고생 좀 해라 이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붙이면은 이쪽으로 늘어요.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확실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대신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백이 중앙으로 나가면 이게 깨집니다, 쉽게. 이런 식으로 빼서 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이 뚫려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굉장히 허약하죠. 근데 박건호 선수가 설마 여기 나오겠냐?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나래자로 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으로 이제 뚫고 나오는 약점이 있다. 네. 근데 여기에 돌이 미리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쪽이 뚫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로 연결 싹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쪽을 지켜라 그 얘기인데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수가 지키면은 난 그때 살겠다 겁니다. 아. 네, 지키면 살겠다. 수를 내려가겠다. 자, 그러면은 박건우 선수 선택은 두 가지죠. 그게 설마 수가 나겠냐? 그러면 받아주는 게 있고, 아 맞아 수가 나. 그럼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좀 움츠려서. 네.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예고가 너무 돼 있어요. 이쪽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둬도 어쨌든 이게 싹 연결돼 버리면은 대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마가 되면 돌이 안 잡히죠. 흙은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결정 지어야 됩니다. 흙이 위로 받았다면 이 나를자는 없었겠군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 나래자는 이상하죠. 네. 네, 끊기는 수도 남아 있고. 자, 다만 이 나래자가 쉽게 돌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보통은 끊겨서 네, 원래는 좋을 리가 없는데 지금은 흙도 워낙 약해서 네, 지금은 당장은 안 될 뿐인데 어쨌든 조금만 지켜 놓여 있으면은 바로 나와 끊는 약점이 노출됩니다. 자, 박건우 선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가 네. 박건우 선수 이렇게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형은 아니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대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싸움을 걸러오거나 그러면 거기 이제 받아치려고 하는 거지. 일단 박건우 선수가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지키는 바둑은 아니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갖고 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받진 않죠. 네. 최대한으로 네, 이거 막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막았는데 귀에서 순하면 이상하거든요. 자, 지금 거의 네. 바로 일단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둘래를 물어봐야 됩니다. 젖힐지 뻗을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쪽이 다 탄탄해져 버리면은 이쪽으로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양보를 해버려요. 근데 이미 다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은 팩은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AB로 걸리니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강승민 선수도 어차피 여기 한번 뒀다가 여기 한번 두는 이유가 양쪽을 역시 좀 번갈아 가면서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자,
근데 박건우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젖히면은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박건우 선수 좀 성향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 거의 끊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끊어가는 네. 형태가 좋진 좋지 않은데 않죠. 네. 네, 힘으로 두겠다는 네. 뜻이군요. 약간 우격다짐형인데요. 네. 그래서 백이 쉽게 못 젖히는 거예요.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일단 상대가 끊어올 거를 대비해야 되죠. 많은 분들은 이제 끊긴 다음에 그때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네. 또 심지어는 상대가 기계적으로 끊어오면은 단수부터 쳐놓고 고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프로들의 그 어떤 두는 방법을 좀 배우시면 좋아요. 붙여올 때 생각을 합니다. 고수들은. 어쨌든 끊어올 건 뻔하니까. 네, 그걸 미리 지금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네, 끊어갈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 끊기는 행마가 될 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둑은 끊어야지라고 하면서 네, 끊고 봐야 된다. 항상 그 얘기 하고 두시지 않습니까? 끊어야 바둑인 것처럼. 네, 끊어야지 뭔가 재미도 있고. 네, 네. 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끊겨서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젖히는 쪽에서 조심해야 되죠. 네, 끊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네. 젖힌 쪽이 잘못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젖히는 쪽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붙여갔다는 얘기는 대체로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끊어라 이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끊는 형을 일단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이게 바둑에서 이 자세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든 운동은 기본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바둑 두시는 바둑의 프로기사들이 이제 바둑 특기생으로 충암 학교로 나온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충암이 이제 바둑도 유명한데 실은 야구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지학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LG하고 OB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우연히 이제 동문회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야구와 바둑에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야구도 이 끝없는 기본 자세 훈련이래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네. 계속 그 자세는 연습을 그죠? 하는군요. 고되게 훈련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바둑 두는 프로들도 아까 지금 강승민 선수가 젖힐 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일 때 생각하는 게 이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제 10년 동안 하니까 습관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흉내를 좀 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끊기는 약점이 있는데도 생각 끝에 젖혀갔고요. 네. 흙은 네. 준비된 수가 나왔죠. 네. 근데 이 수는 약간 재밌는 수네요. 백이 단수치고 뻗으면 그렇죠. 네. 단치고 늘면은 네, 그냥 A, B로도 이게 축이 좀 안 되잖아요. 네. 야, 근데 이게 참 재밌네. 이가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흙이. 좌상기로 갑니까? 왜 일부러 죽이냐? 네. 첫 번째, 충머리 활용. 이런 데에 둬서 충머리를 주고 두 번 두면은 여기 손해 봐도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대학수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벽이 우하에도, 단단해지면은, 네. 이거 둘 때 이거 무조건 잡으러 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끊는 것은 싸움을 걸러가는 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좀 죽이는 수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묘합니다. 그냥 늘면 흙도 달라질까요? 그냥 늘면은 여기를 두죠. 축을 방해하는군요. 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빵 따내면 줘버리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빵 따냄하고 여기에 쏙 넘어가면은 백은 이제 껍질밖에 안 남죠. 네, 그러니까 백은 원래는 여기를 두고 늘어서 이게 잡아서 흙이 나쁘단데 네. 지금은 박건우 선수가 일리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지금 괜찮아 보여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손에 그 응수타진 미리 하죠. 아, 네.
그러니까 늘면은 이쪽이 아무리 탄탄해도 기본적으로 젖혀놓고 최소 폐 형태는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놓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두면은 이거는 흙이 100%안 받습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사이더라도 다시 이쪽에서 빵 따면 빵 해버리면은 이게 훨씬 크다 이거죠. 네, 지금 박건우 선수 굉장히 제가 보는 저는 아까 끊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끊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게 사실 자충이어서 백도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끊는 거는 돌이 잡히는 형태여서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박건우 선수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다만 이 프로들의 바둑이 초반에 뭐가 이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의 바둑에서는 지금 끊는 거는 거의 뭐 필살기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또 흉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흙이 네. 끊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배석이 돼서 결행을 네,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묘하네요, 진짜. 굉장히 보기 드문 예죠, 이런 거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흙의 의도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손을 뺀다는데 손을 빼는 것도 같이 손 뺀다. 이게 좀 명확해요. 너무 우변이 닫히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꿔치기형으로 가느냐. 일단 뭐 초반에 빵 타임 줬다고 뭐 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아니면 그냥 역시 늘고 이 싸움을 합니까? 이 싸움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자, 어디 끊는 수가 좋은 수가 많네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내 프로그램도 다 흙 쪽으로 일단 다시 기울어 놨습니다. 안 그래도 강승민 네. 선수 시간이 없는데 더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박건우 선수가 제가 보는 아주 잘 선수예요. 보통 이렇게 자기 돌을 버리는 발상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발상이 자유로워야 되죠. 예, 뭔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절대 이런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까지는 다 나오는데 안 된 다음을 그 다음 너머를 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박건우 선수가 제가 올해 본 대국 중에서는 끊는 수가 가장 인상 깊은 수네요. 네. 참신한 발상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은 돌이 대마가 잡혔을 때 막 통쾌함을 느끼죠. 근데 이제 프로들은 돌을 잡는 이제 수준은 이제 넘어선 거니까요. 이렇게 어떤 세상의 상식과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본인이 이렇게 깼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쾌감을 느끼죠. 박건우 선수만 이봐도 이기기만 한다면 아마 본인이 가장 좀 자신 있어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상대가 바로 응수하지 못하고 네. 고민을 하니까 내 수에 대한 신뢰가 더 네.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바둑에서는 강승민 선수도 역시 요즘에 하지 말라는 거, 알파고와 특히 인터넷이 하지 말라는 거. 네. 네, 그쪽만 골라서 뒀기 때문에 개성과 개성의 충돌인데요. 오늘 명국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본인만의 스스로의 어떤 이 자부심도 있고 네.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백이 둘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이러면 네. 어떨까요? 백이 단수 치고 느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수 치고 밀면요? 여기요? 네, 단수를 치고 치고 두고? 또 단수를 치고요. 여기요? 네. 아, 이러면은 흙도 약간 있죠. 네. 역시 대국자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우리 해설진들도 훌륭해집니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막으면 이제 돌 두 개가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 둬야겠네요. 여기든 둬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네요. 역시 네. 흙의 세력도 좋긴 한가요? 이제 흙이 네. 귀가
귀가 확실하게 굳는 장점과 빵 따냄의 장점이 있고 이게 워낙 악수긴 한데요. 네, 그렇네요. 네.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 역시 바둑 내용이 좋아야지 좋은 해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거의 25분 정도가 네. 납니다. 제가 보면 역대 일단 시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지금 정말 몇 수 안 뒀는데요. 네. 예, 22수, 22수인데 25수 정도의 초읽기 몰릴 것 같아요. 들어갈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보기 드문. 네. 지금 이제 이 기록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보다는 일본 쪽이 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제 가끔 뭐 이제 올해 진기 명기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기록들 나오면은 가장 최고 옛날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 34수. 34수에 초읽기 몰린 게 이제 기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네. 아, 이거는 그냥 밀겠다는 뜻이겠군요. 저 어쨌든 아, 네, 진짜 역시 똑같이 두네요. 네, 네. 갑니다. 지금 배윤진 캐스터가 이렇게 해설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선수로 뛰어댈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 잡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나갈지도 몰라요. 한국 바둑계의 큰 손실입니다. 아, 여기서 또 나가는 게 있죠, 또 지금. 나갈 예. 수도 있을까요? 네. 여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선택이 이거는 흙이 그냥 이왕 버리는 김에 그냥 팍 나가버릴 수 있죠. 이제 버리고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두 점이어도 흙이 다 현실적으로 이제 집을 차지하고 여기까지 얻어가니까. 실리가 네. 큽니다. 여기서는 좀 고민되겠네요, 네. 이거는. 밀면은 흙은 어차피 이 두 점을 버리진 못하니까 그렇죠. 이쪽을 두는 게 있고 또 머리를 때려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최강수는 그렇군요. 자, 이제 100의 다음 수가 이제 그냥 아예 한 번 더 나가냐, 밀고 나가냐인데 지금 중앙의 가치가 변의 가치보다 어떤가요? 밀고 그냥 둡니까? 나갑니다. 야, 오늘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바꿔치기 할 것 같습니다. 흙이 흙도 다른 여지가 없어요. 네, 싸우지 않고 네. 이게 가장 좋은 기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흙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바꿔치기형이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왜냐면은 이 가치와 이 가치는 똑같은데 여기는 집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단 확실한 집이 너무 좋습니다. 엘프고도 흙이 잘 되고 네. 있다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백이 이쪽을 밀고 가는 게 정수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흙이 이번에는 이제 형세 판단을 해야 되죠. 마치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그림을 그리듯이 미술 과목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손익 계산 따져야 되잖아요. 바꿔치기가 됐을 때 누가 이득이고 내가 몇 집 나고 상대가 몇 집 나고 지금 이제 수학 과목이 됐습니다. 자, 네. 예정된 수손입니다. 지금 역시 인공지능들은 네. 실리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예전과 달리 이 변에 벌리는 포석이 이 프로드의 시합에서는 안 나오고 다 하나 다짜고짜 삼삼을 차지하는 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딱 이 모양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딱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이 예전의 스타일로는 다들 하나같이 이쪽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뭐 크다 내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냐. 근데 인공지능은 4개 다 동일하네요. 이건 실리가 무조건 크다. 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냥
편하게 이거 잡는 걸 말씀드렸는데 예. 백도 이렇게 서로 편하게 두면은 흙이 잘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젖히게 되면은 백이 여기로 젖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죠, 지금. 네, 그럼 흙도 끊어요. 자, 이 싸움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싫다면 여기 둬야 되는데, 좀 미리 둬야 되는데, 여기도 이쪽이 맛이 좀 약하죠. 네. 자, 백의 다음, 흙의 다음 수도 일단 작전의 기로입니다. 네. 젖힐 수 있겠냐? 자, 분명히 이거는 정수는 서로 맞는데, 이거는 흙이 유리한 거예요. 네. 자, 여기 젖힐 수 있겠냐? 끊었을 때, 이게 선수로 가정한다면, 이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못 젖히면은 실리가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게 한 줄이 19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 둘, 세 개니까 19 곱하기 3은 57이에요. 6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20집은 나니까 80이에요. 백이 여기서 80을 빵 따임이 돼 있긴 해도 80집 만들기는 부담스럽겠죠. 뭐 좀 네. 자신할 수 없죠. 자, 강승민 선수 어느 쪽입니까? 빵 따냄 해서 80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난 여기를 두겠죠. 하지만 자신 없다라고 하면 젖힐 테고요. 네. 자신 있다. 네. 80집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프로 대국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거북등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바둑 배우시는 분들 네. 또 이제 한 5급, 7급 분들이 이렇게 거북등을 했을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60집입니까? 물어봐요. 네. 왜 60집입니까? 제가 반문하면은 돌 하나 빵 따냄이 30집이라던데 그러면 돌 두 개니까 곱하기 2니까 60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빵 따냄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된다고 60, 이렇게 된다고 90,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30집의 가치를 갖고 있다,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박건 선수가 집을 안 지켰어요. 야, 여기 안 지킵니까? 야, 이거 너무 크지 않나요? 넘어갈 수가 없죠. 네. 단수 치고 돌이 끊어지는 형태인데 지금 돌바람 미니고 이제 릴라 제로가 뛰는 걸 보고 지금 다 백조로 싹 올려줬어요. 역시 인공지능들은 일단 집을 확실하게 일단 얻어놓고 네, 그러고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밀고 지금 이제 아까는 제가 처음에 이 바둑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한 칸 뛰는 수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둡니다. 지금은 좀 움츠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야지만 이 돌이 원래는 2집, 4집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두 텀의 가치 때문에 이게 30집이다 이렇게 얘기 통상적으로 하는데 흙이 이렇게 나가 놓으면은 이제 여기 집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둔 거고 이게 흙의 작전이 더 명료하니까 강세민 선수가 고민하는 이유는요. 여기까지 나가 놓고 만약 지켜버리면은 이거 잡지 않는 한 80점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백은. 남은 공간이 없어요. 네. 어떻게 나머지 80점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둔다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저 친구는 손을 못 빼게 하려는 의도네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여기 손이 와야지만 지금 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백도 흙도 똑같은 얘기예요. 후수 잡으면은 집으로 우위는 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앙의 백의 두터움이 네. 힘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변을 앞에 두고 좌상에서 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 흙의 다음 수가 매우 네. 흥미진진한 자리예요. 자, 과연 박건호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우변에서 바꿔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박건호 선수의 우세인데요.
이 대국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